안녕하세요. 디지털 템플릿을 제작하는 홍지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홍지다이어리의 베스트 무료 양식 3종을 준비했어요. 산뜻함과 귀여움이 매력인 데일리 컬러 버전도 리뉴얼해서 가지고 왔고요. 감성 가득한 웜그레이 라벤더 버전도 모두 깔끔하게 다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다이어리가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초보자분들,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유료 상품 구매가 망설여지시는 분들, 그리고 2024년에 어떤 다이어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위클리와 데일리가 들어있는 홍지다이어리 무료 양식으로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어떤 형태의 템플릿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부담없이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굿노트에 새로 추가된 링크 기능을 활용해서 무료 템플릿을 나에게 맞게 커스텀하는 꿀팁도 전달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말에 업로드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영상이 올해 첫 영상이 되었네요. 오늘은 4년째 무료 공유 중인 베스트셀러 상품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무료 상품뿐만 아니라 2024년 템플릿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홍지다이어리 블로그에 굿노트 사용 팁과 스티커 등을 공유해드리니 이후 추가하셔서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다운로드는 더보기란에 각 상품의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영상에서는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상세 페이지와 공지를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게시글 하단에 TMM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에게는 상품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이 있는데요. 4년째 수백 번의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네이버 브라우저를 사용했더니 다운로드 불가라고 뜨는데요. 이럴 때는 사파리로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서 다운로드를 시도해주세요. 에러가 발생한다고 떠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화살표를 눌러 파일에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다운로드할지 지정하고 저장까지 꼭 눌러주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기기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정했던 폴더의 이름을 찾거나 최근 항목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에러가 발생했다더니 2개가 다운로드 되어서 하나는 지워졌어요. 아이패드에서는 zip 파일을 한번 눌러주면 바로 압축이 해제되는데요. 다운로드 폴더 안에 파일이 많을 때는 아이패드의 파일 정렬 설정에 따라 파일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렬을 날짜로 바꿔주시면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그나마 찾기 편리하실 거예요. 압축 해제한 폴더를 찾아보면 2개의 다이어리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사용할 파일을 굿노트에서 열기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무사히 완료했으니 이제부터는 노트 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이어리 표지에 블로그로 이동 가능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개의 다이어리 모두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2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일요일 중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작 요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로 되어 있는 파일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로 되어 있어요. 월요일 시작은 주말을 묶어서 스케줄을 정리할 때 좋고, 일요일로 시작하는 달력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합니다. 어떤 달력이 여러분께 맞는지 둘 다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고요. 3개의 다이어리 모두 먼슬리 앞장에는 월간 스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웜그레이 라벤더 버전은 디자인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월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음은 먼슬리 그리고 주간 스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주간 스토리는 선택형 페이지들 사이에 기준이 되어줄 고정 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주간 스토리끼리의 이동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첫 주의 주간 스토리 뒷장에는 선택형 위클리와 데일리가 한 장씩 들어있어요. 선택해서 사용하는 페이지들 다음에는 다시 주간 스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10월의 달력을 예로 페이지를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축소판을 열어보면 다이어리의 전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간 계획 페이지 뒤에 위치한 8장 중에 필요한 페이지를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타임테이블형 주간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으로 현재 템플릿의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요. 축소판에서 페이지를 복제 또는 페이지 추가를 눌러 페이지를 늘릴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페이지가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불필요한 페이지는 지워볼게요. 축소판에서 우측 상단의 선택을 누르고 지우려는 페이지들을 선택 후 휴지통을 눌러줍니다. 확인해보면 원래 있던 위치에 페이지가 지워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워버린 페이지가 다시 필요하다, 실수로 지웠다 라고 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굿노트 홈 화면에서 휴지통을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방금 지웠던 파일을 복구해 주세요.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온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올해 다이어리 사용은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는 유로 상품을 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커스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분하기 쉽도록 하이라이터로 주간을 표시해 줍니다. 왼쪽에 유료 상품처럼 각 주간으로 이동하는 링크를 넣을 거예요. 우선 텍스트를 입력하는데요. 이때 글자가 아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투명한 텍스트 상자에 링크를 넣어 특정 부분에 링크를 더 씌우는 개념인데요. 텍스트 상자의 너비와 상관없이 띄어쓰기가 된 만큼이 링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를 충분히 덮도록 스페이스바를 연속으로 눌러서 채워주세요. 두 번 터치해서 영역이 선택되었을 때 이렇게 글자를 완전히 뒤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넣어주는데요. 문서는 이 문서로 한 채로 페이지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달력의 첫 줄은 현재 페이지라서 축소판에서 현재 페이지의 번호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설정해둔 텍스트 링크를 복사하기 위해 올가미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때 아래 그려둔 하이라이터가 같이 복사되지 않도록 필기는 꺼줍니다. 원래는 복사 후 아무 곳이나 꾹 누르면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체 영역이 선택된 것은 제가 파일 제작 시 넣어두었던 링크 때문입니다. 필기 모드에서 꾹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 보니 기존에 링크가 없는 영역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해요. 아래에도 기존의 링크가 눌리지 않도록 피해서 텍스트 링크를 추가해줍니다. 완전히 투명한 링크다 보니 붙여넣기 후 바로 위치를 잡아주어야 해요. 이렇게 모든 줄에 텍스트 링크를 올려두었다면 이제 링크 설정을 바꿔줍니다. 링크 설정에서 각 주간의 위클리로 페이지를 지정해줍니다. 저는 10월 달력으로 해서 한참 올리고 내리고 반복이 번거로웠는데요. 축소판에서 미리 해당 페이지의 숫자를 기억해두면 조금 더 입력이 수월하겠죠. 페이지가 다 로딩되지 않아도 숫자만 기억해두고 지정해주세요. 그렇게 5줄의 텍스트 링크를 모두 설정했으면 올가미로 전체를 복사해줍니다. 5줄이 하나의 개체로 한 번에 복사된 거라 위치를 한번 점검해주고요. 각 주간을 잘 덮도록 위치했다면 나머지 주간에도 모두 동일한 위치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굿노트가 렉이 심해서 아예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링크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방금 입력한 것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보니 입력한 링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안 그래도 하이퍼링크 관련 문의가 부쩍 증가했거든요. 여러분은 재부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복습으로 주간 저널형 위클리를 메인으로 사용해 볼게요. 데일리 하나 정도만 남기고 주간 스토리까지 싹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위클리를 추가해 줍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주간을 각각 표시해 줍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 좌측 하단에 현재 페이지의 번호가 나오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축소판에서 번호를 확인한 후 미리 메모해 둡니다. 다시 텍스트 입력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텍스트 상자를 채워줄게요. 주간이 잘 덮여 있다면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록해둔 숫자에 따라 해당 페이지를 지정해주세요. 텍스트 링크 상자를 올가미로 복사할 땐 텍스트만 켜주는 것 잊지 말고요. 각각의 주간에 텍스트 상자를 붙여넣고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위치를 맞춰준 뒤 각 숫자에 맞게 링크 설정을 변경해주세요. 각각의 링크가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전체를 복사해줍니다. 한 달에 해당하는 주간에 모두 동일하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서툴더라도 꼭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마치 기존에 있던 링크처럼 아주 잘 이동하네요. 이번에는 먼슬리에도 링크를 넣어볼까요? 제가 주간 스토리를 모두 지웠기 때문에 먼슬리에는 주간 링크가 없는 상태인데요. 먼슬리와 연결하고 싶은 주간의 페이지들을 다시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세모 도형을 덮을 수 있도록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높이는 글자의 크기로 조절을 하는데요. 자동을 눌러줘야 높이가 적용되더라고요. 아니면 올가미로 선택한 후 텍스트 크기를 조절해도 됩니다. 완전히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덮였다면 링크 설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완성된 텍스트 링크를 복사해서 아래에도 붙여 넣어주세요. 숫자를 미리 적어두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이 됩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볼까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나만의 링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습이에요. 이번에는 데일리 링크를 넣어줄 거예요.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면 아예 덮고자 하는 부분 위에 텍스트를 바로 입력해 보세요. 12일의 일자 부분을 1월에 한 장 있던 데일리와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쉽게 딱 이동을 했습니다. 링크는 한 방향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양방향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고 가고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먼슬리로 돌아가는 링크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먼슬리와 데일리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링크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만큼 내 맘에 쏙 드는 템플릿이 완성될 거예요. 여기까지 새로운 기능을 터득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원그레이 라벤더 시리즈는 페이지를 가볍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원그레이 라벤더 시리즈는 시기적으로 데일리 컬러 출시 이후에 고심해서 준비한 버전이다 보니 데일리 컬러 버전보다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다이어리 모두 큰 틀의 구조는 비슷하다 보니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료 양식과 유료 양식의 차이는 사용감과 디테일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유료 양식 부럽지 않게 디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성 가득한 웜그레이 버전도 한번 훑어볼게요. 무료 양식은 누구나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생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이어리 모두 다운로드 해보시고 직접 골라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주간을 1년 내내 사용하기보다는 한두 달 간격으로 바꿔보면서
나에게 맞는 위클리, 데일리 조합을 연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올해는 나 자신의 기록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의견 늘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정성을 담아서 해마다 더 좋아지는 템플릿 보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